안녕하세요. 권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4 권교의 공무원국어 커리큘럼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할 때 가장 먼저 밝히는 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소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런 강의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강사가 어떤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의 철학으로 이런 커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좋은 강사는 이런 강사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의 시간과 그 다음에 노력을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 많이 하세요. 이거보다는 노력을 1밖에 안 하더라도 효율은 3만큼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주고 준비를 대신해주는 강사가 좋은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되는 분량의 공부를 여러분 다 하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강사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내가 전공 때 배웠던 거 여러분 똑같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전공 때 몇 년을 들여가지고 공부했던 거를 1년 만에 끝내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시험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열심히 기출을 풀어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문제도 제작해보면서 이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들면서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줄어들면서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차피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 이 범위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에 섰을 때 범위를 줄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기초 분석하면서 출제 경향 파악하고 특히 무엇보다 이 강사가 문제를 만들지 못하면요 자꾸 옛날의 커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교재, 새로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번에 시험 경향 바뀌었네? 외부 발주 줘야겠네? 또 기다렸다가 또 이제 감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교재 내고 이러면 좀 부끄럽죠. 그럼 부끄러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경향이 바뀌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다시 시작하고 교재, 강의 이렇게 다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연구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암기할 때 가장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암기를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암기 못하는 사람 누구냐면 저는 공교거든요. 정말 암기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암기하면 훨씬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암기 팁 약간 그게 B급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효율성이 확실히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커리에 반영하고 그런 이 공감대가 가장 크게 많이 반영된 게 올해 2024년 이 커리큘럼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이 커리큘럼은 스텝 1, 2, 3, 4에다가 이제 번외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스텝 1, 2, 3, 4 빠르게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은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인데 이 기본 개념을 나는 이제 재시생이고 그리고 나는 좀 더 심화까지 한목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스텝 2로 곧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저희 커리는 기본 커리큘럼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기문이라고 하는 기본 심화 동영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7, 8월에 시작할 때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 플러스 동영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셨으면 비록 7, 8월에 개강했던 계기문 강좌지만 이 계기문 강좌까지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스텝 1부터 가겠다, 스텝 2부터 가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텝 3, 9, 10월 달에 심화 문제를 풀어내면서 한차 성어나 기타 등등의 강의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반찬 같은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필요한 것들을 흡수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스텝 4로 11월부터 4월까지 파이널이 거의 6개월입니다. 이게 기본을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파이널이 왜 이렇게 빨라요 했을 때 제가 다른 강사보다 더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잡다하게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 그리고 이미 그래서 기본과 기출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천천히 파이널 준비하자. 그리고 지금의 국어 시험은 이제 난도가 이렇게 진폭이 엄청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 정도 난도입니다. 난도가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난도에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11월부터 파이널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고정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완자, 상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스텝 1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작년에는 최소 국어라고 하는 그런 강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소 국어랑 암기형 본교를 단권화 시켜가지고 그냥 암기형 본교로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기형 본교 문법, 암기형 본교 문학, 암기형 본교 독해형 본교, 유기적 독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암기형 본교 문법은 이제 문법 자체가 한글 맞춤법과 그 다음에 뭐 표준어 요 정도죠. 요 정도가 강화되어 나오고 문법원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다 보니까 강사들도 무조건 이걸 공부하라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형 공교 문법에서는 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더 덜 중요한 외래어나 아니면 문법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문법이 무조건 한글 맞춤법과 그 다음에 표준어 사정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확실히 공부하시고, 암기형공교 문법의 가장 큰 장점 뭔지 아시죠? 함께 외워준다. 그래서 정말 잘 외워지죠.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봤으면 저거 뭐야? 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보면 너무 좋아요. 라고. 수강후기 한번 읽어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암기형공교 문학은 이제 이게 이름을 바꿔야 되나? 기본 개념한 공교 문학 이렇게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문학은 개념 위주로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될 포인트는 고전시가 쪽이죠.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이제 뭐 주요 작품 암기하고 이런 추세가 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전시가는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현대 쪽으로는 기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게 암기를 안 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이제 네임 자체가 이거였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만 이제 이 암기형 공교 문학에서는 기본 개념도 항시 같이 이렇게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고전시가 암기랑 기본 개념 요 두 가지의 어떤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한번 잡아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렇게 개설된 게 바로 독해형 공교 유기적 독해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계기문 독해를 원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기문 독해라고 하는 게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강의 중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워하는 학생까지 배려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에게 유기적 독해가 뭔지를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 독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좀 깊게 아주 딥하게 그렇게 한번 만드는, 그렇게 한번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기문 독해랑 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겹치지 않고, 원래 계기문 독해 만들 때 가장 좋은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골격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 또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교재다 보니까 계기문 독해 듣고 이거 들어도 되나요? 물론 순서는 유기적 독해를 듣고 계기문 독해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기문 독해에서 조금 겹친 부분이 있겠지만, 그때는 왜 이 유기적 독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지 나중에 계기문 독해 들어보시면 다 납득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해형 공교 유기적 독해가 먼저 이렇게 상설되었으니까, 이제 개설되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독해가 좀 굉장히 힘들었던 학생들은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텝 2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죠. 그죠? 계기문, 문학, 계기문 문법, 계기문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계기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게 수능보다는 공식 국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기출문제를 동시에 다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조금 진짜 국어 공부를 잘 못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것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지만, 올인원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방대한 분량에서 기출까지 하면 너무 방대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개념이랑 기출이랑 동시에 다 한목에 다 처리해도 되죠. 거기다가 동영 문제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강좌였고, 거의 데뷔 첫 해부터 거의 이걸 이제 인기를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의 뭐 저희 시그니처 강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기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본 개념 문제를 대거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기출과 동영편을 쪼갰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 유형과 어휘편을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 강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두 번째 어휘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휘가 부족해가지고 지문이 안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극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래 지문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지문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그걸 좀 모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낭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 둔 거니까 한번 나중에 이렇게 이 어휘별로 모아서 묶어서 풀어보시면 야, 이런 식으로 지문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진 그런 교재와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긴 문법은 이제 사실 기본만으로도 사실 이게 이제 문법이 과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넘어갔죠. 지금 공무원 국어에서 문법이 중시되는 거 맞아? 했을 때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문법 기본을 익혔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서 개념을 더 확실히 익혀보겠다. 또는 내가 이제 군문 같은 특수 직렬이라서 문법을 확실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교재이자 강좌니까 그렇게 도움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월에 익힌, 9시월에 이렇게, 개설될 독해 강훈련이라고 하는 강좌인데, 요건 이제 제가 독해가 앞으로 추론형으로 강화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미리, 피셋도 한번 다 풀어봤고, 수능도 원래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분야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교재이자 강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다 연구실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치한 최신 기출 문제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만들어둔 강좌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이런 거죠. 독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게 공부하면 확실히 그보다 쉬운 문제들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 강훈련이 지금까지 수강 후기로 봤을 때는 가장 반응이 좋은 독해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월 달에 나 이제 독해를 완벽하게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독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쭉 문제를 풀고 필요한 부분 강의 들으시고 저는 솔직히 필요한 부분 듣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각으로 한번 쭉 설명드리면 야, 이게 특히 이제 저자잖아요. 예. 아, 이런 의도에서 문제를 출제했고 이런 함정을 팠었구나. 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실전에서도 약간 난도가 이상한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 파이널, 수공모, 추공모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파이널 자체를 그냥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 반응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책으로 확실하게 개념을 좀 매주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학생들이 이런 반응이 있구나 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강좌예요, 사실은. 원래 있었던 강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괴롭힐 필요가 있나? 뭐라도 하나 덜 주고 싶어서. 좀 웃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뺐었는데, 막상 그 강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나리오 파이널을 통해 가지고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이 강의들의 요체를 한 번에 이렇게 딱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강좌로 한번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념 마무리 진행하는 동시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매년 이렇게 들어요. 매년 뭐라고 듣냐면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국가시험 치고 난 다음에 수공모가 정말 제일 맞았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를 제작할 때 왜 제게 좀 이 다른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랑 난도가 좀 차이가 나냐면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외주 발주하잖아요. 외부로 발주하면 외주를 딱 줘가지고 이게 문제 발주하면 그분들이 공무원 뭐 전문 강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능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뭐 공무원 문제 유형으로 이런 거나 뭐 이런 만들면 되겠지. 난도를 잘 몰라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만들어 볼까?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요즘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냥 갖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공모가 몇 년째 계속 좀 쉬운데 시간 지나면 이게 또 기초가 완전 똑같네. 이런 반응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직접 이렇게 난도를 조절하고 감수까지 끝까지 봐가지고 가는 모의고사죠. 그래서 수공모 1, 2, 자 1은 11월달, 2는 1월달, 그 다음에 추공모는 이제 3월달, 그 다음에 2는 4월달에
그러니까 원래 추공모 2 같은 경우에는 개강은 4월 달에 했었는데 책을 못 냈어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봉투 모의고사가 훨씬 더 좀 오래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준비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미리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일정을 맞춰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이게 30회 30회씩 이렇게 원투로 진행됐었는데 저희 연구실 제가 이제 문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가지고 30회라고 보장 못 드리겠어요. 25일 수도 있고 30회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 독해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따로 준비하시는데, 저는 이제 원래부터 이 컬이었죠. 다만 이제 최소국어에서 독해와 공교를 조금 더 끄집어내서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좀 겹친 부분이 있겠지만 강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보면 똑같은 문제라도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전에 못 봤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독해가 조금 자신 없다 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하셔가지고 확실히 더 복습하면서 더 심화적인 내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실히 공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이 1부터 그 다음에 5단계까지 어디까지? 1부터 4단계까지 다 제가 개입합니다. 5단계는 어차피 이제 저희 손을 떠나서 우리 이제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검증해 주는 거고, 이 4단계까지 계속 끝까지 참여해가지고 난도를 항상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 제가 알고 있는 출제의 경향 이런 것들에 딱 맞게끔 그렇게 문제를 제작해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문제를 제작하는 강사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 배워 가시면 큰 어떤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랩의 소통 채널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카페죠, 그죠? 원교 공무원 국어 카페 치시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질답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카페 오시면 돈 받는 게 많죠. 여러분 수험생끼리 소통하더라도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뭐 메인으로 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입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람 설정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이 가장 알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좀 어떤 노력을 좀 줄이고 하지만 합격은 더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강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일 만큼 줄였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제도 제작했고 교재도 만들었고 이제 남은 이제 강의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함께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뭐 힘들 거고 쉽지 않겠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힘들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내가 어떤 노력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힘든 길에서 저도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힘들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이렇게 성공의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쭉 달려나갈 겁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잡아보시고요. 저랑 함께 가서 국어는 아무 문제 없게끔 국어가 합격에 초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